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MBC에서 놀면 뭐하니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예능 PD 조연출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와 그리고 현재는 놀면 뭐하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개를 했었고 사실 방금까지 면담을 받고 왔는데 아마 올해를 끝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는 왔습니다. 이제 PD마다 일과가 다 일주일이 다 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월요일에는 가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D 조연출마다 각자의 분량을 받고 가편을 진행하게 돼서 이 가편을 바탕으로 화요일 날 작가님들 그리고 연출 선배님들과 시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시사가 끝나고 진행되는 회의 때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수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에는 이 수정 작업을 바탕으로 자막을 얹고 금요일에는 이 자막을 얹은 버전을 보고 음악이나 효과 등을 함께 얹고요. 그리고 이 최종본을 본 그날 금요일 저녁에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쳐서 토요일 날 방송이 나가는 날에 완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방송을 제작하게 됩니다. 네, 사실 PD를 하면서 되게 힘든 순간들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거는 이제 제가 제작한 부분 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 그 유재석 씨와 하하 씨가 그 돈가스를 두고 꽁트 아닌 꽁트를 펼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요. 제가 편집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시청자들도 공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좋게 반응해주면 그때는 굉장히 보람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피드백을 받을 때도 제가 신경 써서 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주면 그럴 때 굉장히 이제 좀 아쉬움을 크게 느끼거나 혹시 내가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고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그런 시간을 겪게 되지만 또 점차 나아지는 게 PD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런 고충들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고충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대학교 때 제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때 전공 수업 중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그거의 기말 최종 과제가 KBS의 열린 채널이라고 KBS에서 그게 선정이 되면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자기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제출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과제였는데 제가 그때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시를 쓰는 어떤 시인분, 이윤옥 시인분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다큐멘터리가 결과적으로는 KBS에 2019년 3월 1일 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KBS 1에서 방송이 됐었거든요. 이게 방송이 되면서 이윤옥 시인이 또 독립선언서를 같이 낭독을 하기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서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고 파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 방송일을 통해 제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그때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제 직업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PD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 PD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는 됐는데 그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쨌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방송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능은 단순히 어떤 웃기는 콘텐츠다, 재밌는 콘텐츠다라기보다는 저는 예능도 역시 사람들이 출연해서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능 PD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PD가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D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이 콘텐츠에 등장을 하고 동시에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팀원들과 같이 어떤 콘텐츠를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어서 제가 대학교 때 단순히 방송 관련된 어떤 활동들만 한 게 아니라 학교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얽혀서 소통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국에서 영상을 만드는데 왜 이걸 보냐 할 수 있겠지만 글 쓰는 능력도 굉장히 방송국들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글쓰기가 왜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보는 능력이 단순히 글을 잘 쓰냐 이거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방송국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방송에 가서도 예능을 만들 때도 그 70분간의 예능 분량 가운데 정말 많은 그 섹션들로 이 방송이 나눠지고 그 작은 섹션 하나하나마다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내가 잘할 수 있다를 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글을 많이 읽어보고 방송을 많이 보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또 방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크게 느꼈던 게 이런 OTT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적으로 느꼈던 게 최근에 방송을 만드는데 그 엠넷에서 화제가 됐던 그 스모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스모크가 MBC 내에서 심의에 걸려가지고 이걸 못 쓰는 상황이 잠시 생겼었어요. 이렇게 대세가 되고 사람들이 다 챌린지로 할 만큼 정말 유명해지고 그런 곡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심의에 걸려서 사용을 못한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공영방송이고 TV 매체에서 훨씬 더 많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연령대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다 보니까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OTT나 유튜브에 비해서 좀 제약들이 많은 부분들이 공영방송이나 다른 지상파 방송들이 조금은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큰 만큼 방송을 제작하는데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기존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뭔가를 더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었던 PD들이나 제작자들이 너무 관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빠져나가고 이런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OTT나 유튜브로 이 사람들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격차가 또 순식간에 발생을 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OTT나 유튜브가 더 치고 나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융통성 있게 좀 제약들을 줄여 나가면서 지상파 방송국들에서도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뭔가를 더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기존 콘텐츠들을 계속 밀고 나간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더 공감을 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말 그대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유튜브나 OTT처럼 어떤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찾아서 보는 그런 콘텐츠라기보다는 예능이 됐든 시사교양이 됐든 더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제작할 때 단순히 제작자가 만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더 많은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는 어쨌든 공감거리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로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기존의 환승연애도 되게 많이 봤었고요. 근데 이 나는 솔로가 굉장히 재밌는 게 단순히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규정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작하신 PD님께서 굉장히 사람을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단순히 어떤 연애 프로그램으로서 매력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의 군상을 볼 수 있고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주는 게 이 나는 솔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굉장히 요즘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동시에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는 예능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새로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환승연애 PD님께서 이걸 만들 때 연애도 리뷰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이 방송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뭔가 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뭔가 새로운 거를 어떻게 해서 발굴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움을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어떤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 환승연애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최종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가 있다면 이거 누구누구가 만든 방송이야 라고 했을 때 그 PD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제 느낌이 난다고 하면 그게 뭐 더할 나위 없이 제가 PD로서 어떤 뭔가를 이뤄냈구나 라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여기서 아니요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솔직하게 대답을 하자면 당연히 전 20살 때로 돌아가도 PD가 하고 싶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정말 힘들고 고되고 약간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도 되게 많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덮어버리는 방송이 나갈 때 느끼는 보람이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그때로 돌아가도 너는 10년 뒤에 PD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